애플도 이거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 마당에 삼성이 만들면은 더 인프라는 지금 잘 돼 있긴 하죠. 삼성이 전기차 만든다.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메르세스 벤츠에서 M클래스, CLS 등의 여러 차 외에도 여러 가지 멋진 컨셉카도 디자인했었던 스타급 디자이너, 벤츠 디자인 임원 이일환 씨가 벤츠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요. 근데 자동차 디자이너가 아니라 전자제품 디자이너로 옵니다.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디자인 디렉터 자리로 오면서 이제 부사장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이런 걸 디자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화인가 이게? 실화 맞아요? 미디어 오토. 네, 이 실화 맞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측에다가 다 확인했는데 지난 월요일 12일부터 실제로 출근하고 뭐 다 했대요. 근데 이일환 씨가 그냥 벤츠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메르세스 벤츠 디자인의 임원이거든요. 벤츠 디자인 디렉터가 고든 바그너 씨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로버트 네슬릭, 이일환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이일환 씨가 이게 자동차 디자인계에서도 거물이고 벤츠에서도 디자인 쪽의 임원이고 이거 옮기기가 쉽지 않은 인물인데 이게 또 삼성전자로 오셔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일환 씨 인터뷰를 아주 재미지게 했었죠. 이 카미디어 다닐 때 2018년도에 북경모터쇼 현장 가서 마이바흐 얼티밋 럭셔리 컨셉 요 차를 보면서 야 이걸 누가 디자인했나 했더니 이걸 이일환 씨가 이 중국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때 인터뷰는 예정에도 없었어요. 그냥 모터쇼장 돌아다니는데 이일환 씨가 저기 있길래 그냥 카메라 딱 대고서는 그냥 인터뷰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뷰 막 찍은 거예요. 하여튼 예정에도 없었던 인터뷰인데 그때 주요 장면 보시죠. 양산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봐야 돼요. 아 봐야 돼요? 네, 뭐 말씀 못 드려요. 마이바흐 엠블렘, 마이바흐 엠블렘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온통 마이바흐, 여기 온통 마이바흐. 다 해서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너무 힘든 질문이시고요. 그 각을 잡지 않고 다 이렇게 마치 빵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빵처럼. 저희는 볼륨감만 갖고 디자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겉에 컬러를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빨간색도 마이바흐 시그니처 컬러입니다. 요건 안 누르는 거고. 엠블럼이라고 막 누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오라 그러면 올 거예요? 그럼 민감한 질문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인터뷰가 2018년도에 했던 건데 이 카미디어 채널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일환 씨 인터뷰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한국에서 오라고 하면 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수줍어했던 그 이일환 씨가 정말 한국에 온다니까 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게. 이일환 씨랑은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서 뭐 그냥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이렇게 친구가 된 사이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막역하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눠요. 그 예전에 그 중국 갔을 때도 벤츠 중국 디자인 스튜디오 디렉터로 있을 때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러브콜이 아주 노골적이었다. 워낙 파격적인 조건이어서 선뜻 거절하기가 힘든 정도의 제안이었다. 일단 연봉이 지금 받고 있는 거에 그냥 4-5배.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왕자처럼 살게 해준다는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데 그런 제안을 뭐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이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웃고 막 이런 얘기하던 막 그런 사이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 스타급 자동차 디자이너들 달콤한 제안으로 데려가는 거 요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디자이너 자이스 테일러 씨 이분도 중국 관용차로 쓰이는 홍치 요 회사의 디자인 디렉터로 옮겼고요. 뭐 BMW에 있었던 케빈 라이스 이분도 체리 자동차로 갔어요. 체리 QQ 아시죠? 이 마티즈 짝퉁차로 유명했었던 체리 자동차로 갔고 폭스바겐에 있었던 볼프강 예거 씨도 스타급 디자이너였는데 이분도 BYD로 옮긴 지 꽤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두각 나타내는 젊은 디자이너들도 중국 회사로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빼간 사람들이 이제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브랜드들에서 많이 데리고 갔죠. 이일환 씨는 벤츠 디자인 그 중국 스튜디오 디렉터로 있으면서 중국 내에서 뭐 디자인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기도 하면서 중국에서는 꽤 셀럽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이일환 씨를 알아보고 막 이일환 씨한테 막 사인해달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온다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삼성이 자동차에 손을 대려고 이 이일환 씨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라는 이런 상상이 이렇게 막 들고 그러면서 전기차라면 삼성이 이제 좀 힘 좀 줄만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한만그룹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반도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강하고 이 갤럭시도 지금 전 세계에 몇 대를 팔았어. 애플도 이거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 마당에 삼성이 만들면은 더 인프라는 지금 잘 돼 있긴 하죠. 삼성이 전기차 만든다 딱 뉴스 나와도 사실 어색할 건 없어요. 아 드디어 만드는구나. 약간 이를 시점이기는 해요. 게다가 이를 시점에 이 거물급 자동차 디자이너 메르세데스 벤츠의 임원급 디자이너 이일환 씨를 부사장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여기저기 뭐 신문이나 외신이나 뭐 이런 데서 삼성전자 전기차 정말 만드나 뭐 요런 추측성 제목이 붙은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추측 가능한 얘기긴 해요. 네, 근데 뭐 이거 진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냥 제 완전 내피셜입니다 이거. 꿈에서도 이건 들은 거 없어. 그냥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이건. 그냥 대본에도 써있던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띠리링. 이일환 부사장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트센터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한 분이에요. 아트센터를 2002년에 졸업하자마자 벤츠에 들어가서 벤츠에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벤츠만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벤츠의 핵심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하면서 벤츠의 디자인팀에서 이게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이일환 씨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는 2008년, 9년 그러니까 입사 한 6년차, 7년차 정도 됐을 때 요때 벤츠 CLS, 그러니까 2세대 CLS죠. 지금 팔고 있는 CLS보다도 더 멋지다고 하는 2세대 CLS가 이제 이일환 씨가 디자인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나온 벤츠 M클래스, 요것도 이제 이일환 씨가 디자인을 해서 2012년도에 부산 예술의 전당인가? 거기서 M클래스 신차 발표회를 할 때 이일환 씨가 한국에 와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었던 마이바흐 얼티밋 럭셔리 컨셉트카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벤츠 중에 상당 부분을 이일환 씨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벤츠는 디자이너를 외부에 내세우지 않는 걸로 뭐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벤츠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고요. 디자인 품평할 때 디자인 안이 이리저리 막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차 디자인을 누가 했다라고 딱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디자인 품평할 때 A안, B안, C안 B안 뭐 이렇게 있는데 고위 경영진들이나 상품객 임원들이 뭐 앞부분은 A안이 좋고요. 뭐 뒷부분은 B안이 좋고 헤드램프 쪽은 이제 C안이 좋고 뭐 옆에 캐릭터 라인은 D안이 좋아 보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좀 품평 갖도록 하죠. 뭐 이러면 이제 막 이게 디자인이 막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차를 내가 디자인했어 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되고 이러면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차 디자이너는 누구야 라고 딱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이일환 씨가 신형 E클래스 요거를 디자인했다고 해요. 지금 팔고 있는 E클래스 말고요. 내년에 나올 신형 E클래스, 완전 신형 E클래스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팔고 있는 게 W213이니까 아마 내년에 나올 신형이 W214 E클래스일 거예요. 네, W214 E클래스 요거를 이일환 씨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뭐 앞에 헤드램프나 뭐 요런 것들은 뭐 독일 쪽에서 제안한 거가 이렇게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일환 이분이 벤츠의 중국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렉터인데 무슨 E클래스를 디자인하느냐, 중국에 파는 그 벤츠만 이분이 디자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각 지역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상했었던 대로 해당 지역에 디자인 리서치나 뭐 디자인을 진행하는 요 임무를 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주된 업무는 아니고요. 진짜 업무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신형 E클래스 디자인 새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세계 각지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안을 보냅니다. 독일 진델핑겐에 있는 벤츠 디자인 본사 여기에서도 안을 하나 내고요. 캘리포니아 스튜디오에서도 안을 하나 내고 그리고 중국 베이징 스튜디오에서도 안을 하나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계속 뭐 중국 디자인 스튜디오가 계속 요 일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중국 스튜디오가 좀 더 확장되고 인력도 더 보강되고 막 이러는 거고 계속 이제 선택당하지 못하는 스튜디오는 조금씩 줄어들고 디자인 디렉터도 좀 바뀌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이일환 씨는 중국 디자인 스튜디오를 꽤 많이 성장시켰고 그리고 꽤 오래 있었잖아요. 꽤 디자인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 삼성전자는 지난 6일에 정기 임원 인사 발표를 했죠. 부사장은 59명,
상무는 107명을 발표를 했는데 전무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사도 없고 그냥 임원이 되면 바로 상무 달고 상무에서 승진하면 바로 부사장 되고 이러는 구조더라고요. 상무는 그랜저 주고 부사장은 뭐 제네시스 G80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또 여기서 승진하면은 사장이 되면서 이제 사장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번 임원 인사 명단에는 이일환 씨는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부사장이어서 별도로 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입사일자가 맞지 않아서 임원 인사 명단에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홍보팀에 다 이렇게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 해보니까 입사한 거 맞고요. 12일부터 출근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외부 인력을 영입해왔어요. 특히 디자인 조직은 외부 인력들을 꽤 파격적으로 발탁하기도 했죠. 이건희 회장 때는 일본을 이기자라는 목표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니, 뭐 샤프, 파나소닉 이런 일본 회사에서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뭐 엔지니어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때는 이제 글로벌 탑을 딱 내다보면서 유럽과 미국 쪽의 이 인재들을 이렇게 속속 이렇게 빼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일환 씨 데리고 온 거 외에도 애플에서도 뭐 누구 데려온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디자이너 중에는 이일환 씨 외에도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들이 꽤 많아요. 삼성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을 했었던 김진수 부사장. 이분을 그냥 휴대폰 디자이너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은데 이렇게 슬라이드 폰 요거 한 걸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투싼 디자인 했던 분입니다. 이분 외에도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 꽤 많고요. 기아자동차 디자이너 출신 장진택. 이분도 삼성전자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고.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막 이렇게 삼성 막 이렇게 까는 거 쓰고 막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그리고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완전 거물 BMW의 디자인 디렉터 크리스 뱅글. 이분을 삼성전자에서 영입한 적도 있죠. 또는 정말 파격적인 영입이었고 일하는 방식 자체도 파격적이었거든요. 크리스 뱅글을 삼성전자로 이렇게 출근시키는 게 아니고 크리스 뱅글이 있는 이탈리아에 삼성전자 무슨 이 디자인 무슨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직원도 삼성전자 디자이너 보내주고 뭐 하면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뭐 이랬었던 아주 방식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고 이렇게 들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계약 기간까지만 딱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재계약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일환 부사장님 삼성전자에서도 멋진 디자인 많이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